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번에 헌재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탄핵 심판이 있었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잡것들이 워낙에 많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닌데요.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최근에 있었던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이것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고 난 뒤에 지금 한 두 달, 한 세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정식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우리가 정식 재판이 들어가기 전에 준비 기일이 있다라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준비 기일을 몇 번 했냐? 한 번 했습니다. 하루 동안 했던 거죠. 반대로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준비 기일을 몇 달 동안 했냐? 지금까지 계속 준비 기일이었던 겁니다. 한 두세 달 정도를.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너무 복잡해, 너무 여러 가지 사건에 다 엮여 있어 가지고 준비 기일을 갖다가 하루 해서는 안 되고 세 달 동안 무슨 한 30번을 하고 40번을 하고 이랬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사안 자체가 뭔지 아시죠?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을 총리로 볼 것이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볼 것이냐. 민주당은 총리로 보기 때문에 150명이면 된다 이 얘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명이어야 된다 요 문제입니다. 딴 게 없어요. 150명이냐 200명이냐 이게 답니다. 사안이 이게 복잡한가요? 너 이거보다 단순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법대생 불러와도 이거 금방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나 단순한 사안을 세 달 가까이나 시간을 끌어왔던 것이고요. 세 달 동안 준비기를 갖다가 무슨 수십 번을 했던 것도 아니고 한 번인가 두 번 그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가지고 시간 끌고 사실상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했던 게 뭐겠습니까? 그쵸? 권한대행직을 빨리 복귀시키는 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같은 경우는 법과 질서에 따라 가지고 차근히 진행이 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차근히 진행이 돼야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닉슨 대통령 그때만 생각해 보더라도 수사하는 데만 한 2년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FBI가 수사를 하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건 수사가 지금 다 종결도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만 시작을 했는데, 헌재 재판 같은 경우는 그냥 무슨 벌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반대로 정말로 헌재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또 총리가 돌아오는 거, 그게 정상화의 첫 단계니까 그거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됐던 문제죠.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4대 4가 나왔습니다.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당연히 만장일치로 이거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 제적위원회 과반이라고 했었을 때 그 제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법률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고 자식할 것도 없다. 이거는 그냥 100% 법률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기각이 만장일치가 나올 것이다. 근데 4대 4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땐 당연히 만장일치로 빨리 기각이 돼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나 시간을 끌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혹여나 이거도 4대 4가 나오지는 않을까 정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아니, 애당초 이 지금 결정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에 나오지는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그나마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중심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일단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측에게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도대체 이거 지금 왜 왔냐? 이 지금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좀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거 쭉쭉쭉 설명을 했었는데, 정영식 재판관이 그거를 갖다가 딱 도대체 왜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직접 그 정리하는 내용부터 일단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박성준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하고 설명을 한 후에 국회의장께서 이 안건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65조 2항에 따라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니까 이리저리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결 정도수를 판단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표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지금 청구인들 측이 문제 삼는 거는 국회의장이 왜 과반으로 결정하느냐,
이걸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결과로 나왔을 때 이게 이제 표결권이 희석이 됐니 어쩌니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표결했을 때는 그게 나타나는 것이고 결과로서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무엇을 지금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는 거냐.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원식에 대해 가지고 권한쟁의를 심판한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 아니 우원식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우리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국회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단독으로 150명이라고 결정을 해버렸다. 이거 자체가 국민의힘 108명에 대한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표결을 할 수 있는 권한과 표결의 의미를 훼손한 것이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권한쟁의를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표결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박탈당했다라는 것이죠. 정영식 재판관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는 건 뭐냐? 그래 뭐 그거야 뭐 이후적으로 표결을 못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뭐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를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국민의힘 쪽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단독으로 150명이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 이게 문제다라는 말씀이시죠라고 지금 정리를 해줬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정영실 재판관이 이제 국회 측 사실상 뭐 민주당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우원식을 지금 이제 대표하는 그 변호인에게 뭐라고 이제 꾸짖냐, 뭐라고 이제 또 따져 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안에서 의결 정적수가 얼마여야 되는지 3분의 2인지 150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그 부분을 왜 안건으로 먼저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한번 논의해 봅시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었나요? 국회의장이 이거는 과반수입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논쟁이 많으니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해서 그러면 정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을 합시다 해서 안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거는 과반수입니다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이 나면 그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서 오면 그러면 그 절차에서는 문제가 없고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와서 권한쟁의 문제는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와서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우리가 따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왜 그런 절차를 중요한 사안인데도 거치지 않고 그냥 국회의장이 그냥 결정을 해버렸을까요? 사실 저게 이번 사태의 가장 본질이 되는 겁니다. 방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지금 이제 뭐 탄핵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검사 탄핵 뭐 이런 식으로 막 잡단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게 뭡니까? 탄핵 정국에서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만큼 중요한 사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원식이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던 150명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다. 150명이라고 볼 거냐 200명으로 볼 거냐에 따라 가지고 탄핵이 인용이 될 거냐 가결이 될 거냐 이게 결정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150명이냐 200명이나 결정하는 게 이렇게나 중요한 사안인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인데 이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냐 이렇게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뭐 국회 측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뭐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들려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무슨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충분히 뭐 자기가 뭐 고민을 해보고 뭐 여기저기 뭐 물어봐가지고 뭐 어느 뭐 연구원 뭐 이런 데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결정한 일입니다. 대도 안 되는 그냥 잡소리라는 거예요. 연구원이 됐거나 연구원 1, 2, 3, 4가 됐거나 뭐 헌법학회 1, 2, 3, 4가 됐거나 어디에 막 수천 곳을 물어봤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표결합니까? 연구원들이 표결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연구원이 뭐라고 했다 헌법 무슨 뭐라고 했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애당초 표결을 해야 되는 사람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정영실 재판관 또한 마찬가지로 따져 물었던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이거는 우원식이가 월권을 한 겁니다. 직권남용인 거예요 사실상.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무슨 뭐 국회의원입니까? 자기가 무슨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갖다가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표결하는 사람들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심판이 튀어나와가지고 심판이 룰 정하고 심판이 자기가 지금 경기한 거 아닙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얘기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헌법재판관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케이스와 똑같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념에 휩싸여 가지고 이런 것조차도 빠르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이것조차도 4대4의 결과를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어느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을 거라고. 정말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 첫째, 일단 뭐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늦춰져서는 안 된다. 근데 뭐 이미 늦춰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진숙 위원장의 케이스처럼 4대4가 나와서는 안 된다. 반드시 만장일치가 나와야 된다. 둘 중에 하나라도 어겨지게 된다면은 글쎄요, 국민들은 헌재에 대해 가지고 일말의 정말 신뢰감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